자, 한국의 주식시장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자면 세계 40개국의 주식시장을 평가한 가운데 그중에서 한국 증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건데 그만큼 주식이 좀 싸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미국의 마켓워치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스타 리서치 캐피탈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현재 분석한 자료를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40개국의 증시 상황을 여러 가지 평가 요소로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더라, 가장 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순위를 보면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카페, CAPE라고 하는 경기조정 PER, 물가를 감안한 PE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지수가 15배, 현재 40개국 중에서 11위 정도 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고 알고 있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12.9배. 과거 실적 대비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9배. 이 부분은 7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되겠죠. 1.1배.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PCR, 현금 흐름 대비 주가 수준이 되겠습니다. 5.9배. 이 부분은 4위 정도 된다는 건데요. 주요 항목별 재반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도 우리나라가 1등을 한 항목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종합 점수를 봤을 때 1위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밸류가 균형을 좀 잡았다는 것이죠. 골고루 다 높았다. 그렇게 종합점수가 1위가 됐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카페, 경기조정 PER, CAP라고 하는 지수, 평가 요소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전에 몇 번씩 소개를 해드렸던 이른바 예일대 교수인 현재 로버트 실로 교수입니다. 자, 이 사람이 창안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근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의 현재 PER을 평균 PER을 내보고요. 거기에 물가를 감안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현재 카페 CAP는 28배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서 현재 로버트 실러 교수는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높다.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3위 정도 되는 높은 수준이다 했던 건데요. 얼마 전에는 2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진,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런 정도로 현재 카페가 아주 높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그 점과 관련돼서 약간은 비관적인 그런 의견, 상당히 높은 상태이므로 어느 순간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한 미국의 비관론자 중 가장 신중하고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경계론을 피력했던 주인공이 바로 로버트 실러 교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 생겼죠. 불과 한 달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동안 5년 이상 지속해왔던 이런 경계론에서 벗어나 강세론자로 전향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한 강세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가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지금 카페 지수로 봤을 때 28배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말이죠.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투는 아니며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상당 기간, 여기서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수년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년간 이러한 강세장이 계속 현재 시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또 이 상태, 이미 미국의 다우지수나 또 나스닥 지수가 근 8년 동안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40% 정도 더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지금 로버트 실러 교수는 제닛 옐런 의장과 함께 미국의 증시에 또 금융시장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현재 탄탄하고 또 구조적인 어떤 변화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며, 또 현재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 있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당히 지미적인 또 결정적인 계기를 이제 주어진 것으로, 선물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역할,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현재 지표입니다. 지표 순위를 보면 전체 종합지수, 종합평가 점수로 봤을 때 중국의 저평가 순위는 40개국 중에서 12위 정도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카피로 봤을 때 15.4배.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PER로 봤을 때 7.4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또 PBR로 봤을 때 0.9배밖에 되지 않죠. 우리나라 1.1배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태. 이 주요 3개 지표만 본다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더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저평가 순위는 우리보다 훨씬 낮은 12위권에 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가만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죠. 현재 GDP 대비 110%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계 주요 기업, 국유 기업의 지금 매출 중 외상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외상 매출이 높다면 현금 흐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가 있죠. 겉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상 수익이 많이 나와도 실제 외상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현금 수입은 작단 말이죠. 자, 이런 측면이 상당히 높다는 것. 즉 현재 전체 수익, 현재 재무제표상의 장부상의 수익의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인 수익의 질은 좀 떨어지거나 그런 기업 부채가 많다는 것은 재무 건전성이 좀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감안이 돼서 순위가 좀 상당히 많이 내려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참고할 만한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부분, 좀 부채나 또는 외상 매출과 관련돼서 상당히 홍역을 겪은 섹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 건설 같은 섹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현재 상황이 그리 현재 중국과 관련돼서 반드시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